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미국은 이에 질세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폭탄 모두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라는 점인데요. 이 전쟁과 테러에 사용되는, 아니 악용되는 이 폭탄의 엄청난 파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과장창, 오늘은 인류 전쟁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폭탄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이디 제인 이덕실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레이디 제인.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이덕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부끄러우신가요? 탔어요. 많이 tas어요. 왜요? 여행 다녀오느라고.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제가 스페인에 왜? 신혼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결혼하셨어요? 예, 오셨잖아요. 맞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별일 없었다고 이렇게 오히려 좋았다고 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거짓말하지 그래도 마세요. 기다렸습니다. 네. 언제 오나. 그리고 인스타로 항상 보면서 아 참 스페인은 좋다. 공기가 다르다. 스페인 어땠습니까? 아, 너무 좋았죠. 네. 근데 대신에 정말 무더위, 정말 무더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네네. 좀 살도 빠지신 것 같고요. 아유, 아닙니다. 너무 피곤해갖고 입도 좀 찢었던 이제 입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신혼여행 가면 몰디브 같은 데 가서 그냥 침대 누워서 뒹굴뒹굴 놀아야지. 왜 이렇게 지옥 훈련을 하고 오신 겁니까? 술래잡기를 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루에 말입니다. 2만 보씩 걷고 왜죠? 너무 건강을 힘들었습니다. 위해서? 아니 이게 관광 이제 뭐 하느라고 그랬고요. 예, 아무튼간 과장창 오늘의 주제는 바로 폭탄의 과학입니다. 확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인데 네. 심지어 정말 뵙고 싶은 분을 모셨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화학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원대 화학과의 장홍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말씀대로 화학학이라는 화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글을 쓴다거나 칼럼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화학 대중화에 힘쓰는 한마디로 화학에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일 자체가 조금 범상치가 않다. 일단 네. 말씀하신 것처럼은 어떤 부분이죠?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부분? 화학에 미친놈이다. 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미친 사람이라고 했나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뭐 이제 저의 닮은 꼴이다. 데칼코마니 딱 보니까 저를 통한다. 닮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화학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헤어스타일, 락을 좀 좋아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도 살짝 들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또 헤비메탈 좋아하신다고? 네, 홍대에 아무래도 이 브릿지나 이런 데 공연 보러 지금도 와. 자주 오고 와. 있어요. 맞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홍대 여신이라고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저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름이 한국 사람인데 꼭 영어 이름을 쓰는 이상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레제님?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네. 너무 송구하고, 네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게 모셨으니까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발발한 지가 한참 됐어요. 네. 과학을 이제 조금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뉴스 볼 때 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좀 눈여겨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그 전쟁에 사용된 무기들.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폭탄에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 폭탄이라는 것도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해왔죠. 너무 잔인하고 네. 무섭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이 진짜 근데 유튜브로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음. 다 아세요. 아우, 왜 그러느냐? 교수님이잖아요. 그 교수님들도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화학은요, 제가 볼 때는 과학의 정수입니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리학이 제일 큰 것과 작은 것을 다룬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잘 안 드러나요. 살면서 접할 일 없습니다. 화학이 화학은 한가운데 찐이다. 있어요. 화학에서요, 사실 물리화학도 배우고요. 화학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정말 모든 주제를 다 다루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TMI지만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화학 전공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껐어요.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네네.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뭔가 괜히 케미가 내적 느껴집니까? 친밀감, 내적 친밀, 그야말로 케미가 네. 느껴집니다. 네, 네. 화학
약품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뭐 말씀대로 캠이란 말 자체가 사실 화학에서 시작이 돼서 사전에도 지금은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맞는 네. 말이기도 하고요. 뭐 화학이라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책상이나 의자나 커피만 해도 엄청난 양의 화학 물질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천연 재료라고 샀는데? 뭐 천연도 화학이죠. 사실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화학이라서 우리가 네. 화학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폭탄도 사실 살면서 만날 일이 없을수록 좋겠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어본 폭탄 몇 종류나 됩니까? 많지는 않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폭탄의 제조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어서 저도 이제 영상 같은 거 만들고 하면서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목적은 좀 이 정도는 괜찮다 싶은 게 흑색 화약을 만들어서 네. 불꽃놀이를 제조한 후에 이 밤에 날려보내는 걸 찍어야겠다 하고 그렇죠. 알고 있는 그 다른 검사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네. 될까? 어. 했더니 바로 너 바로 구속돼. 왜? 그것도 안 돼요? 네, 우리나라는 만들어도 안 되고 터트려도 안 되고 그렇게 돼서 뭐 한국 화약이나 뭐 그런 데서만 가능한 네네 거예요. 허가받은 법적으로 데서만. 네, 화폭법 위반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작은 것도 안 되는군요. 교수인데 나 화학과 교수인데. 그래서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소량으로 실험실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막 걸 하려고 하셨길래. 불꽃놀이 그래 터지면 이렇게 좀 크게 밤에 뭐 네. 이렇게.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그건 정도도 되게 안 위험한 말씀이죠. 국민의 네.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교육용, 실험용으로는 조금 조금은 만들어봤다. 만들어보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실험실에서 그 화약 파티를 벌이신다. 그 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쭤본 것처럼 이 폭탄의 진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사실은 뭔가 터져야 되고 우리가 이 폭발이란 걸 떠오르면은 빛이 나고 네. 열이 나면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이 화약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점점 시작이 됐을 거고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냥 작은 화약으로 노는 게 있잖아요. 뭐 콩알탄이라서 던지면 딱 소리가 세대가 나는지 나옵니다. 그런 것들. 요즘 애들은 몰라요. 응. 이렇게 탁 던지면 빵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요즘 모르는 이유가 이것도 안전 때문에 판매가 금지됐어요. 그럼 맞아. 그것도 위험할 것 같긴 했어요. 근데 그거 모아가지고 누가 뭐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다 뜯어서 모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땐 진짜 거칠었어요. 아니 맞아.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판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그게 진짜. 뜯어서 모으는 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거 재료가 그 은이 돼 있어요. 풀민산 은이라는 물질이라서 네. 다 터트린 다음 뽑아내면 은을 얻을 수 있어요. 채취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뇌홍이라는 그, 거죠. 네? 돈이라도 뇌홍? 벌 걸. 네네네. 네, 그거를 뽑아낼 수가 있어서 어. 외국에서는 유튜버가 그걸 모아가지고 그런 걸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어. 당연히 그거를 사서 뽑는 게 그냥 은을 사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아하. 재미삼아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소량. 네, 의미는 없는. 약간 반도체를 사갖고 녹여가지고 은을 얻어내는 뭐 굳이, 그런 굳이. 느낌, 어. 금, 네, 이런 네.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뭐 발전하면서 점차 큰 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다이너마이트도 어느 순간 생겼고 또 이제 교수님 올해 만드신 겁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뭐 곧 있으면 이제 노벨 이야기가 또 나올 때가 됐죠. 저희가 10월 말 정도 되면은 노벨상 또 발표가 되니까 네. 그때 또 한번 노벨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거쳐서 지금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폭탄이라든지 심지어 요새 오펜하이머 영화도 맞아요.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원자 폭탄 같은 것도 폭탄의 일종이죠. 그럼 화학을 이용한 폭탄은 아니지만 원자 폭탄이 이제 물리적인 반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강력한 쪽으로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진화하고 있죠. 안전한 쪽.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폭탄을 만들면서 안전한 쪽으로 진화했다라는 게 애초에 폭탄이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든지 이제 사용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만 원하는 정도로 뭔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은 그렇죠. 예상이 되니까 안전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걸 상상하지 못하고 막 모아놨다 터진다거나 주머니에 넣어놨던 성냥이 불이 붙어서 죽었던 사람도 옛날에 많고 했던 것처럼 네, 항상 이 안정성이라는 게 화학 물질에서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내가 필요한 데서만 반응을 하고 네. 격렬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폭탄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다이나마이트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물론 공연장에서도 요즘은 이제 BTS가 하고 있겠습니다만 네. 더 많이 쓰이는 곳은 결국에 건설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리를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떤 화합물은 이렇게 빵 하고 터질까?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 세대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C4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서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거짓말. 진짜요? 그걸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시대예요, 대체? 예전 시대죠. 그런데 이 C4를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게 뇌관을 꽂으면 네. 뇌홍이라든가 아지도아나 뭐 이런 걸 꽂아서 탁 불을 당기면 터진다는 겁니다. 전시에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전시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 따뜻한 도시락을 먹고 싶으니 C4를 잘라서. 아, 정말로? 하도 진짜예요? 그렇게 많이 해서 문제였다. 네, 그게 왜냐면 C4가 그 특징적인 안정한 폭발물이라서 뇌관으로 터뜨리지 않으면 터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칼로 잘라서 이제 고체율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먹을 수도 있어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약간 휘발유 같은 거네요. 먹으면은 그 술 취한 상태가 됩니다. 아. 그런 것처럼 에탄올이 들어가서 몸에 취하게 하는 것 같은 거를 소량의 C4로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서 이 전쟁 때는 이제 기록 같은 걸 따르면 일부러 그런 기분을 느끼려고 먹은 사람들이 있었고 술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일부러 좀 몸을 상태를 안 좋게 해서 후방으로 빠지려고 아. 그렇게 막 잘라서 먹었던 일들이 그랬구나. 알려져 있어요. 아니, 독실님은 어떻게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몇 년생이시죠? 뭐죠? 60, 네. 네. 그랬었군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남자들은요. 예. 다 이걸 한 번씩 이제 먹어도 보고. 어쩐지. 아, 군대에서? 그런 거 다 그냥 아는 겁니다. 다. 아. 극한 삶을 살았죠. 네네. 격동의 80년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면 네.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다 80년대이구나. 네, 그래서 한번 원리를 좀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어떤 것들은 느리게 반응하는데 어떤 것들은 빵 하고 터지느냐.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연소라는 화학 반응 때문인데요. 이게 단어를 연소라면 어렵지만 그냥 물질이 불에 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책상이든 뭐든 나무가 타도 네. 빛이랑 열이 나고 또 막 연기가 나잖아요. 이걸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느리게 할 수 있느냐로 많은 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가장 천천히 하면서 오래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연료라고 불러요. 네. 휘발유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좀 더 빨리 터질 수가 있는 것들을 이 폭발물이라 부르고 그것보다 더 빨리 터지는 거를 그 기폭제. 그래서 기폭제로 팍 하고 터뜨려서 이 폭발물을 크게 터뜨리는 그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 빛을 많이 내는 것은 흔히 말하는 뭐 섬광탄처럼 빛으로 공격하기 위한 거고 열이 많이 나는 것들도 인화물이나 쓸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쾅 소리를 내면서 터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기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총을 쐈을 때 이게 불이 막 터지면서 그 에너지로 총알을 밀어낼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기체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 그래서 공기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그걸로 밀어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보면 어머. 이렇게 해서 톡 하고 쏠 때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고독 카메라로 찍어보면 여기서 불길이 뽕 하고 나오는데 좀 귀여워요. 공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쏠 수 있어! 이래가지고 탁 쐈는데 총알이 장전이 안 돼 있던 거야. 아하. 그래서 탁 하면 이제 상대방도 이렇게 했다가 놀라. 놀래서 이제 막 반격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때 이제 공기가 뽕 하고 이제 나간다는 거군요. 아니죠. 그때는 장전이 안 됐거나 총알이 없으면 공포탄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착각하고 말겠죠. 그거는 나가지 않는 공인은 거예요? 치겠지만 그냥 허공을 치겠죠.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아예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속에 있는 이 총알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총알이면 이 끝에 쪽에 화약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럼 딱 치면 얘가 터지면서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압력으로? 밀어내게 돼요. 네. 어느 정도면 사실 이 기체라는 게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요.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면 한 80ml, 90ml 되는데 이거를 수증기로 바꾸면 100리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데서 거의 막 몇십 리터의 기체가 생기면 이게 밀려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총알이 나가는 곳 말고는 다 막혀 있으니까 네. 그 방향으로만 세게 날아가서 터지는 거라 사실 그 총알의 화약들은 기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게 좋죠. 그렇군요. 순간적인 부피와 압력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밀어내는 원리군요. 그래서 바깥쪽에 나가면서 탁 튀어나가잖아요. 총알은 이렇게 나가고 여기다 공기가 펑 하고 뿜어져 나오는 그 소리가 시끄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팡! 봤던 이 소리가? 네, 그 소리가 그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 좋아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다가 그 이런 옷들을 줄줄 말면 한 번 정도는 소음이 조금 줄어든다. 소음기 역할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한번 총알은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조직들이 있잖아요. 여기 섬유 조직들 그 사이를 뚫고 이제 가스가 나오니까 없는 것보단 조용해진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진짜일까 싶었지만 아무도 실험해 볼 수 없죠. 미국 사람이 아닌 이상. 미국에 있을 때 좀 써보셨다는 소문도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폭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일단 궁금한 게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건설 현장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이 폭탄을 발견했을 때 그 목적이 정말 이게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냈을까? 아니면은 뭐 어쩌다가 발견을 했는데 정말 그냥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이렇게 쓰다 보니 이거 무기로도 아주 좋겠는데 이렇게 된 걸까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폭탄만을 이야기하면 폭탄의 목적은 살상이 맞고요. 근데 폭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화약이라는 게 필요했잖아요. 네. 화약을 만드는 목적은 살상이랑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이게 한 9세기 정도 당나라에서 처음 발견이 됐었는데 네. 당시에 뭐 숯이랑 뭐 황이랑 뭐 개관석이라는 그런 광물도 있고 꿀을 넣어서 막 갈았었어요. 이 꿀 같은 걸 넣은 걸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이때는 이 한의학, 의학으로 약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넣어서 갈다 보니까 갑자기 불이 화르륵 나면서 사람들이 막 화상을 입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뭘까라고 하다가 화약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의학 때문에 만들어진 게 화약이었는데 이 강력한 폭발력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무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C4를 먹은 것도 작은 거 결국에. 그거 왜 먹었을까는 사실 처음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뭔가 신기한 것들을 먹은 겁니다. 근데 뭐든지 누군가 처음 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버섯이든 그쵸, 보거든 그쵸? 그런 뭐 같은 맥락으로 C4를 먹지 않았을까. 먹어봤는데 그치. 괜찮네. 나 죽고 싶어. 난 너무 괴로워서 이제 먹었더니 오히려 약간 취기가 오르고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좀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방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알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제 중국의 4대 발명품 얘기할 때 항상 화약이 들어가고 네. 우리가 이제 최무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중국에서도 그냥 그걸 펑펑 터뜨리면서 막 불꽃놀이 막 불꽃놀이. 축제하고 막 그런 거로만 썼대요. 아 그래요. 뭔가 산업적으로 쓸 생각을 안 했다. 맞습니까? 네, 불꽃놀이가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개발된 흑색 화약이나 지금 우리가 쓰는 흑색 화약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하얀색 연기가. 지금도 불꽃놀이 하는 거 보면 터진 다음에 막 하늘에 연기 자국이 막 맞아요, 남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화약이 발달하게 된 게 연기가 너무 방해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한 뭐 중세 시대나 그 이후 뭐 혁명 시대 이럴 때의 영화들을 보면 총 쏘는 사람들이 2열로 서가지고 앞에 줄이 쏘고 맞아요. 뒤에 줄이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치. 무작위로 안 쏘잖아요. 이게 보면 쏘면 하얀 연기로 다 뒤덮여요. 이게 그러면 시야가 안 보여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연막한. 쏘고 다음 쏘고 이렇게 번갈아 가서 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 연기를 안 나게 만들자라는 걸로 다음 화약이 발명이 되기 시작하고 또 그랬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하면서 세게 터지는 걸 발명시키자 하고 계속 발달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 연기가 안 나는 걸 우리가 무연화약, 연기가 안 난다고 하는데 네. 얘를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이게 정작 영향을 많이 준 건 그 옛날 영화 보면 영사기 있잖아요, 필름. 그 필름을 만드는 거랑 화약이랑 똑같은 재료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영화 보면은 영화관에 화재 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잘 타는 거. 네. 그게 다 인화성 화약 물질이라서 필름이 불에 되게 잘 탑니다. 아 그렇군요.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터졌습니까? 그거는 뭐 교육용으로. 네, 그것도 뭐 잘 탑니다. 거기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마술하는 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뿅 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트로셀룰로스를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저도 소시적에 만들어봤습니다. 화약을 좋아해서 만들었었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다 공감하고 제 형제인 줄 알았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아니죠. 학교에서 지금- 만들었죠.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렇게 실험실? 괜찮아요. 판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 실험실에서 실험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인정합니다. 붙이면 그냥 뿅 하고 사라져요. 네. 뭔가 폭발력이 보이진 않아요. 연기나 재가 안 남고 그쵸. 순식간에 타니까 그게 마술 특징이죠. 같은 느낌으로. 그런데 이걸 압축하고 작은 통 안에 담아야지만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안전했습니다, 판사님. 그때 10대였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화약의 그 발견은 약간 한의학 쪽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지만 그 뒤로 이제 무연화 화약이라든지 불꽃놀이랑 다 거쳐서 거치면서 쭉쭉 지금까지 온 거는 정말 찐 화학의 영역에서 그렇죠. 네.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사실 뭐 무기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화라는 회사가 한국 화약을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모든 불꽃놀이 제품 이런 거 다 한화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의 기간 산업일 수밖에 없죠. 이 칼로 끝까지 싸울 게 아닌 이상 네네. 화약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그 불 사용하는 병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던 거였죠. 우리나라는 근데 또 그거 화력 덕후 아닙니까? 그렇죠. 막 터질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 터진다고 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네. 세계 불꽃 축제 같은 거 할 때 뭐- 한화에서 네, 난리 난다고. 주관하고, 그게 그쵸. 뭐 대략 금액이
지금 다른 얘기긴 한데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불꽃놀이 색깔별로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터지느냐를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진짜 큰 거 있잖아요. 올라가서 터지고 퍼져서 또 터지고 하면서 막 하트 모양 만들어지는 맞아요. 것도 있고 네네. 터지고 이런 터지고 거는 터지고 기본적으로 하나에 뭐 몇 천만 원 정도, 진짜 큰 건 뭐 1억. 한 번 까지도. 터지는데요? 네, 그 하나가 쏴 올라가는 게. 와, 아니 근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터트릴 필요가 있나? 저는 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세계불꽃 축제 저는 너무 좋아해서 1회 때부터 네. 매번 간 건 아니지만 이제 집에서도 가깝고 하니까 음. 가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얼마나 좋아했냐면 화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 중학교 때 화약을 좋아했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세계불꽃 축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만든 동아리가 화약 만드는 동아리, 불꽃놀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걸 진짜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실수한 거예요. 그냥 붙였더니 얘가 위로 폭 하고 쏠 줄 알았는데 지가 로켓인 것처럼 아래로 이렇게 쭉 위로 추진돼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고 계속 만들어 보자. 우리 축제 때 한번 터뜨려 보자 해서 만들다가 터져서 다치고 입원하고 좀 이런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는데 훨씬 더 안전하게 저런 이제 폭발, 그러니까 화약 터뜨리는 걸 보면서 100만 명 이상씩 모이잖아요. 100만 명 이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한다면 저는 비용 대비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에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나오는 돈이죠? 그냥 하나에서 하는 하나에서? 걸걸요? 네. 하나가 좋은 기업입니다. 저는 약간 티적인 모먼트로 그걸 바라봤을 때, 저 돈이 다 타고 있다. 그냥 몇 초 타닥타닥 하고 이렇게 터지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항상. 얼마나 좋습니까? 꽃 생각하곤 아닙니까, 했습니다. 불꽃. 예, 예. 거기다가 그 누리호의 사업권부터 시작해서 총괄 사업체도 이제 하나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화약, 뭐 폭약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아예 방산 자체에서도 좀 주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2016년 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화약이 22억 정도 썼었다? 옛날에 저 정말 1회 할 때, 그때 옛날에는 제가 봤었을 때 뭐 4억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물가 상승률과 점점 화려해진 거 생각하면 20억대를 화약에 태운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왜 하나를 안 가시고 교수의 갑자기? 길을 걸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까지 진심은 아니셨군요. 예, 예. 네. 얘기로 그러면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2023년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사용된 그 폭탄,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들었던 백린탄이라는 건데, 그렇죠.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인류 최악의 무기다 이렇게 불릴 정도거든요. 아니, 백린탄은 뭐고 위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악명이 붙었나 궁금합니다. 사실 이 백린탄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대한 폭발을 만드는 물질이랑은 큰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더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물질이고요. 이 백린이라는 말이 가운데 들어간 인이라는 게 그 우리가 아는 성냥 머리에 있는 그 네. 인이랑 같은 거예요. 빨간 거요. 네, 근데 이 인이 그 빨간 거는 정린이라 불리는 종류고 이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도 우리가 연필심도 탄소라 그러고 다이아몬드도 탄소라는 게 되게 유명한 네. 예시잖아요. 그것처럼 인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 4종류, 5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 정린은 그래도 안전한 거. 네. 근데 백린은 공기 중에 이렇게 꺼내만 놔도 혼자 불에 탑니다. 산소랑 만나면은. 그리고 얘는 물에 넣어도 그때는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괜찮다가 다시 꺼내서 꺼내기만 말리면 하면? 또 타요. 맛있다. 그러니까 백린으로 만들어진 게 터지면서 몸에 닿으면 끓려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다시 타고 해서 거기를 도려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인이 그렇다고 해서 되게 위험한 물질 같지만 그 우리가 먹는 탄산음료에도 인이 들어가 있고요. 인산. 네, 그게 들어가 이제 부식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몸의 유전 물질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인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 휘어지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만들 때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탄소로 만들어진 납작한 종이 같은 건데 네. 지금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네, 딱 처음에 나오는 그렇게 거요? 연구가 됐었죠. 근데 이거의 차세대로 쓸 수 있는 기대되는 물질이 그 흑린이라 불리는 이번엔 까만 색깔로 된 인.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가능성이 있다 해서 요새 연구가 또 많이 되고 있어요. 백린, 흑린,
정린. 네, 정린이 제일 흔한 그 네. 성냥에 있는 거. 옛날에는 성냥도 그래 백린으로 만든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딱성냥이라 그래서 네. 대충 아무데나 문질러도 무조건 불나는 바로 거. 바로 이렇게 이런 데서 싹 붙여가지고 네네. 담배 피는 막 옛날 영화 보면 그때 살아 계셨습니까? 아, 저 영화 무슨 소리야? 저희보다 사실 어립니다. 어립니다. 예, 살아 있었냐뇨. 저는 아닐 것 같아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는 그런 거다. 네, 네. 이거는 백리는 무서운 거다까지. 그리고 교수님이 보니까 이제 연구하신 거 논문을 보면 그래핀을 가지고 연구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제 앞으로 흑린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지 않을까. 맞나요? 아, 솔직히 말하면 흑린이 빨리 보급이 안 된 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한 뭐 6, 700도로 막 밀폐된 데서 하고 또 막 얘가 물에 닿으면 또 녹고 이런 게 있어서 가격도 비싸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뭐든지 처음 만들어지면 좀 비싸다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 언젠가는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그거 하는 연구자들만 하는 그런 미래 물질 이 정도지. 근데 백린탄을 쓰는 이유가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든가 막 피부에 닿았는데도 꺼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뭐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주려고 만든 건 아니고 백린의 다른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썼다는 얘기를 듣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린탄은 사실 폭발무기라기보다는 인화무기, 우리가 그 소위탄 같은 걸로 부르게 되고요. 이거 전에 썼던 게 그 네이팜탄이라고. 네이팜. 베트남전 하면 너무 유명한. 네, 네이팜도 만들기 쉬워요. 이게 팜유랑 그 다른 유기물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거라 네. 되게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이팜은 하면 안 되죠. 만드는 건 그거는 어렵지가 또 않은데. 불법입니다. 네. 예. 아 불법입니까? 네, 뭐- 실험실에선 되죠. 왜냐하면 이제 실험이라 하더라도 이제 화학을 한 입장에서 재미삼아 위험한 걸 하는 것보다는 좀 의미가 있거나 그쵸. 이게 뭐 교육이 됐건 연구가 됐건 그런 의미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라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주제긴 위험할 아 수도 네이팜 있고. 자체가 워낙에 네. 악명이 무기라는 것 자체가 뭐 네. 그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마약 같은 거 네. 아 그러네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마약 만들어 팔면 돈 많이 벌 텐데 왜 그런 거 안 하냐 이런 질문 이제 화학하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도전- 한다고요? 도전적으로 신뢰다. 받아요. 보통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아. 재미 삼아서 그런 거나 뭐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냐 이런 거 뉴스에 막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궁금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쵸. 네. 그렇죠. 그냥 약간 뭐 흥미 위주나 뭐 환상 속의 그런 걸로 구분해 두는 편이라 뭐 저도 따로 막 무분별하게 뭘 만들고 하지는 하지만 이제 않습니다. 답을 하자면 그 만들어 팔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만들 능력은 있다. 그럼요. 이 정도. 아니 뭐 뉴스나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실 그 마약이든 그 폭탄이든 집에서 이렇게 뚱땅뚱땅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근데 들었거든요. 요즘 이제 추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원료 물질을 그냥 일지로 해서 팔았어요. 그냥 뭐 몰래 가서 내가 흑색깔이 사가지고 있고, 그냥 그냥 집에서 사면 이렇게. 그냥 팔았는데 음. 이제는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라이센스 있거나 이제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데여야만 파는 거고 그런 문제가 이제 문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한 네. 거죠. 옛날에 무서운 세상이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교수님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다. 당연한 말씀이었고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러시아에서 백린탄을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맞대응의 이제 성격으로 네.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집속탄은 또 뭔가요? 네. 집속이란 단어가 약간 모여 있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집속탄이 아까 우리 얘기한 불꽃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 우선 하나가 터지면 거기서 작은 것들이 막 사방으로 가서 터지는 그런 형식이라서 큰 폭탄 안에 작은 폭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터뜨리면 이게 아주 넓게 퍼지면서 밑에다가 무차별로 폭발을 일으키는 그럼 그런 게 살상력으로 집속탄. 따지면 집속탄이 뭔가 더 심각하죠.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집속탄은 일종의 이제 예전에 융단 폭격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위에서. 폭격기가 날아가면서 여러 개를 떨어뜨리는데 하나만 떨어뜨려도 그러다가 얘가 촥 갑자기? 열리면서 여러 개가 촥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 개가? 근데 한 번에 여러 개 떨어뜨리는 건 괜찮은데 하나 떨어뜨려서 여러 개가 나오는 거는 더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뭐 위험하다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이 한 점에서 하나가 터지면서 막 한 수백 개가 나온다. 네. 그러면 얘가 막 계산한 것처럼 이쁜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서 그래요. 자기들끼리 네.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집속탄이라는 게 불발률이 높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근데 우린 불발 생각하면 좀 안전한 느낌이잖아요. 터져야 될 게 안 터졌으니까 괜찮아졌겠지 다행이다. 하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불발이란 건 터져야 될 때 안 터졌다라는 거지. 언제 터질지 네, 모르는. 이건 안 터지는 거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다 깔려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터질 수도 있고 누가 건드렸더니 터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실상 지뢰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땅이. 더 위험하네요. 그럼 네. 불발탄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디에 가끔 있는지도 모르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유럽에 정말 이런 심한 어떤 전장이었던 도시들이 네. 공사 현장에서 불발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 근데 진짜 오래됐죠. 2차 대전 때 있었던 그쵸. 불발탄이니까. 근데 영화를 보면 꼭 나오는 게 뭐 예를 들면 박격포를 쐈습니다. 이게 참호에 숨어 있는데 여기서 푹 하고 떨어졌는데 근데 안 터져. 안 터져. 그때 다행인 거야. 불발탄이야. 근데 그때도 다행이다 아싸 하고 던지는 게 아니고 되게 조심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커다란 항공폭탄이 만약에 막 500kg씩 되는 것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다. 근데 이게 다 녹슬었어. 그럼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럼 그거는 완전 랜덤인 건가요?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터질지는 정말 누구도 모르는 건가요? 네, 왜냐면 속에가 어떤 상태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뭔가 잠깐 지연된 건지 아니면 흔히 막 물에 젖은 화약처럼 완전히 문제가 죽어버린 생겨서 건지?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초리를 그냥 터트려 버린대요. 이게 들어가지고 뭐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다 터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터트려 버린다. 이 불발탄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이제 베트남전 당시에 네. 또 그런 사용된 그런 집속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뭐 많이 사용됐었고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거의 한 최대 40%까지가 불발탄이래요. 100개가 떨어지면 그중에 40개는 지뢰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네, 지금 사용되는 것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그 공급해서 우크라이나한테 그 러시아 쪽에 쓰고 있는 게 1987년인가 만들어진 종류예요. 곡사포로 쏘는 종류의 집속탄이라 굉장히 최근이에요. 이미 최근이라 하더라도 이 폭탄이 만들어진 게 거의 30년 가까이 넘은 거기 때문에 87년이요? 네, 1987년에 만들어진 것가 재고량이 미국에 5억 발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개발이 그때 되고 남은 게 제조도 5억 개라, 막. 5억 개가 남아서 이걸 이제 막 공급을 한 거예요. 어머머.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불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쓰였던 이제 집속탄 중에 불발된 그 불발탄 때문에 라오스에서 매년 막 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뭐 일일이 다 찾아서 뭐 수거하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냥 걸어 다니다가 위에 묻혀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어느 조건이 맞아서 빵, 그리고 녹슬다가 빵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급하는 무기들조차 뭐 첨단 기술을 넣어서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된다든가 원래 그렇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좀 잔인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또 러시아가 사용했다고 시인한 폭탄 가운데 전혀 다른 종류인데 열압력탄이라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화 폭탄 막 이렇게 네. 사람들 불렀던 말했던 무서운 겁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하던데 요거는 또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계속 폭탄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폭탄 전문가 느낌이 됐는데 사실은 저는 화약이나 헤어스타일 좀 물질이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오시지 않으면 이렇게 해갖고 폭탄이고 전극탄이고 막 좋아하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무섭게 느끼실 수 있다. 저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광기에 막 이렇게 있다고 눈에. 막는 광.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그렇진 않고 지금 굉장히 일부러 삐져나오는 웃음을 잘 누르고 계십니다. 네. 뭐 사실 열압력탄은 이것도 우리가 화학적 원리로 보통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화폭탄이라 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것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게 그 밀가루 방앗간 이런 데서 밀가루가 막 가루가 날리는 데서 폭발하면 분진 폭발이라 그래서 건물이 날아가면서 막 추격해 온 사람들 쫓아내고 이런 장면들이 흔히 나오잖아요. 이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를 분진으로 해서 터뜨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화폭탄이라는 이름처럼 그 기체로 잘 변하는 종류의 재료들을 써서 확 넓은 영역에서 한 번에 태워버리는. 그래서 열이 발생하고 또 이 열압력탄이라는 이름을 보면 엄청나게 강한 압력이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래 폭탄이 더 압력이 강해요. 그러겠네요. 어떤 한 점에 거냐면 모여 있느냐, 퍼져 있느냐. 그렇죠. 원래 이제 그냥 폭탄이 이제 뺨을 딱 한순간 때리는 거라 치면 열압력탄은 이제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러다 보니까 막 건물이 터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일 없이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벽이라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폭탄은 터지면서 파편이 날아가거나 열이나 바람이 나가죠. 그럼 여기가 다 닿고 이 뒤에 숨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던지고 이렇게 숨잖아요. 이렇게? 열압력탄은 이런 공간이에요. 뒤에 숨어도 상관없이 그냥 그 공간에 모든 산소를 태우면서 쪄버리는
아우, 자. 그러니까 뭐 잔인하다. 건물에 숨든 벙커에 숨든 상관없이 다 없애고 그 구조물은 유지가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위험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그게 땅굴이나 뭐 건물 네. 같은데 이렇게 숨은 적을 이제 죽일 때 열압력탄을 쓴다고. 네네. 근데 이게 또 따르게 쓸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집속탄 얘기 불발탄 깔았잖아요. 네. 이 지뢰 제거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러겠네요. 아. 이거 압력이니까 터지면 그 영역 지뢰가 다 없어져요. 터져갖고. 그러면은 뭐 그냥 약간 의심되는 지역에다가 기압폭탄 해놓고. 그건 네. 근데 전쟁이 다 끝나고 만약 이 공간을 약간 복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아. 또 이제 또 돈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누가 또 어떻게 할 전쟁 것이냐. 끝났는데 이제부터 기압폭탄에다 빵빵 터트린다고 하면 불발탄 솔직히 다 없애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쉽지 않을 것 그것도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한 점에서 폭발해서 밀어내는 것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휘발유를 그냥 쫙 뿌리는 겁니다. 네. 아. 분무기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휘발유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불을 당겼을 때 전체적으로 팡 하고 터지는데 주변의 산소를 완전히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죠. 한 곳에 집중되지는 않으니까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만 틈새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그러니까 죽인다는 개념보다 사실 무력화를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뭐 좀 잔인하죠. 사실상 그럼 잔인하다 이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뭐 우리 폭탄 전문가 아닌 네. 교수님을 모시고 폭탄 얘기만 한참 하고 있는데 네네. 듣다 보니까 이 폭탄이라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다 너무 잔인하다. 이런 걸 어떻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서로. 그러게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잔인한데 이게 개발됐을 때 어떻게 하면 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까로 만든 건 아닐 거다. 효과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죠. 그쵸? 효과적으로.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게 사실- 더 잔인한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칼도 되게 무섭고 우리 네. 요리하거나 이럴 때는 편리한 도구지만 사실 무서운 도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칼보다는 총이 덜 고통스럽게 무슨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쓸 수 있지 거예요? 않을까. 차라리 저는 고통 없이 공감이 죽여달라. 네. 이렇게 한 방에 빵 그래서 죽여달라.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요. 또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 진짜 막 외계인이 침공을 해갖고 이 지구 연합군이 외계인과 싸워야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외계인들 첨단 효과적으로? 폭탄이 잘 되면은 아하. 이걸 위해 우리가 이걸 만든 거 아닐까 잘 생각할 수도 있고. 만들었다. 이러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사용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간혹 윤리적으로 제가 받는 질문이 만약 연구를 하다가 정말 이건 극독성 물질이고 어디 써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위험해. 네. 그러면 이거를 연구해서 발표를 할 거냐 어허. 아니면 이거를 없던 일로 묻는 게 나을 거냐. 어. 근데 이거는 저는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 왜냐하면 제가 안 해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 누군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더 문제가 맞아, 생길 맞아.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느 순간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오펜하이머의 그런 어떤 고민과도 약간 비슷한 지점이 있는 거죠. 내가 발견을 했으나 이거를 누를 거냐 말 거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거니까 어. 차라리 이런 게 있다는 위험도 알리고 그게 그리고 나은 나의 걸까? 광기도 한번 뿜어내고 광기를 뿜어내는 그건 아닌 건 그럼 안 되죠. 그건 아닌 거고요. 그러면 우리 폭탄 전문가님 지금까지 우리 화학과 교수님이 네.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폭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고 그 외에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력이 세고 좀 어떤 끔찍한 위력을 갖는 폭탄 사례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례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이 다른 비슷한 방식으로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이 화학 물질이 이제 원소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주기율표도 막 100개가 넘게 있고 네. 가장 위험한 원소가 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잠깐만. 어? 교수님은 몇 개나 외우십니까? 저는 이제 86번까지는 보통 쓰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까지는 외우고 또 화학과에서도 한 3학년쯤 되면 거기까지는 외우게 시켜요 보통. 86명까지. 네, 왜냐하면 주기율표를 안 준 채 그걸 다 쓰는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 외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뭐 수해립에 뭐 맞아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주문처럼 해가지고 뭐 그리고 칼카나마라 이런 것도 외우고 했었죠. 80몇 번은 신기하다. 그 92번이 좀 그러니까. 특별한 원소들 외우고 네.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소 중에 막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했던 건 그거였어요. 이게
독성이, 그러니까 약간 생물학적 독성이 위험한 거가 궁금한 건지, 네. 환경 독성이 위험한 게 궁금한 건지, 아니면 방사성이 궁금한 건지에 따라서 위험하다가 다르잖아요. 폭탄도 똑같이 얼마나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일지, 네.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생체 무기나 막 독가스를 넣어서 하는 것인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확실하게 하나 있는 건 얼마나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냐. 네. 이건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냈던 원자폭탄이 가장 처음에 터진 게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터졌던 거잖아요. 네. 그게 보통 이 버섯 구름이 얼마나 크게 생기느냐로 우리가 폭발이 센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생겼던 게 에베레스트보다 살짝 낮은 정도까지 버섯 구름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짜르본바라 불리는, 아마 들어보셨을 그 폭탄의 왕 같은 네. 그런 게 터졌을 때는 이 테스트로 터트렸는데 그게 60km까지 올라갑니다. 60km. 네. 에베레스트가 한 8,000. 8,848m가 그렇고 비행기가 10km 높이를 날아요. 네. 그것보다 한 6배 높은 데까지 와. 버섯구름이. 그리고 거기서 한 30km쯤 더 가면 대기권 밖이에요, 이제. 우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큰 폭발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이제 가장 강력한 폭발물은 보통 차르본바라고 말하죠. 차르본바. 차르본바. 근데 폭발물로서는 그렇고 교수님께서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차르본바가 터질 거면 진심으로 농담이 아니라 그냥 그 화구 아래쪽에 있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터졌다라는 내 감각이 느끼기도 전에 기화돼서 사라질 테니까. 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이런 같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이거는 뭐 개발된 상황이 왜 그런지 알겠지만 이건 좀 안 하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생화학 무기가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화생방이라 불리는 네. 종류들 있잖아요. 지금 말한 원자폭탄 이런 게 결국에 방사능과 관련된 거고, 그게 아니라 뭐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난 그게 더 무서워. 생물병기들 아니면 뭐 독가스들 이런 게 더 좀 약간 비인도적이죠. 왜냐면 이게 진짜 목적 자체가 독가스 같은 것도 죽이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 무력화를 시켜서 짐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상병을 챙겨야 되니까 덤으로 짐이 되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라. 어머, 그건 생각도 못해. 나 짐이 되게 만든다는 거는. 그게 그런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저격할 때 상대방의 머리를 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팔다리를 쏘면 그 다친 병사를 뒤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두세 명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아니, 그 목적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국가적으로 쓰지 않기로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방어 용도로는 연구를 해요. 해독제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근데 공격 용도로는 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약속이 우리가 된 거죠? 네. 예. 그럼 제가 하나 날카로운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긴장되지만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사실 역사도 관심이 많아요. 네네. 쓰신 책들을 보면 이제 화학의 연대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들에 관심. 화학이 중심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이제 교수님께서는 1차 대전 수뇌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1차 대전이 벌어지는 상황, 그 전선, 참호. 참혹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호예요. 서로 공격을 하는데, 자 돌격해서 달려갑니다. 네. 막아져요. 지뢰도 많고 철조망도 많고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이쪽이 이제 독일 쪽이 하고 그 다음 프랑스 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점령을 못해요. 이거를 파해하고 뚫고 나갈 방법이 사실은 땅크인데 탱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 전입니다. 화학자로서 자국의 젊은이들이 섬전투에서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독가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먼저 썼지만 바로 프랑스, 영국 따라갔습니다. 네. 왜냐면 상대방의 병사들에 대한 안타까움, 군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일단 우리 전쟁이니까. 그래 전쟁 중에 그래서 그러면은 총으로 맞는 거는 차라리 낫고 그럼 독가스는 안 되는 거냐? 우리 젊은 그 군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만들어야죠. 명령으로서 말고. 고민 1초도 안 하고 만들어야죠. 이거 명령이니까 명령으로 말고. 예.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비인도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주입된 사상이 아닐까? 그러면 뭐 총칼로 계속 싸웠었으면 괜찮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세계 1차 대전의 독가스전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요. 우선 그 시작하기 전부터 하지 말자라는 국제 규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먼저. 네. 네. 그건데 그 기준이
독가스나 최루 무기들. 지금도 최루탄을 그 진압용으로 쓰지만 네. 전쟁에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원래는. 차라리 낫지 않아요? 최루가 죽이진 않고 무력화시킬 그러니까, 수 있잖아. 차라리 용을 그게, 흘리고 있는 동안.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독가스는 당연하고 최루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뭔가 광범위하게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하지 말자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독일이 사용했을 건데 프랑스가 썼어요. 먼저 썼나요? 네, 먼저 프랑스가 사용하고 독일이 이제 바로 이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쓰고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근데 쓰지 말자 다 돼 했는데. 있었네.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독일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막 전범 재판을 했을 것 같고 하잖아요. 네. 그 전범 이야기는 세계 2차 대전이고요. 세계 1차 대전은 전범 재판이 사실상 없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 썼기 범죄자였어. 때문에. 그리고 웃긴 게 독일이 그 국제 협약을 전부 다 지키면서 썼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투척하는 화학 무기를 쓰지 말라 그랬지. 네. 매립한 거에서 주변으로 뿜어나오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을 했나요? 네, 매립해서 특정한 바람이 일로 갈 때 그때 터트려서 쓴 거지. 막 이거를 그런 식으로 쓰질 않았었거든요. 규약을 지켰네. 그 와중에 네, 그 지켰네. 와중에 규약은 다 지켜서 해가지고 그걸 개발했던 그 프리츠 하버라고 불렸던 사람은 전범도 안 올라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도 심지어 그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데가 제일 유명한 데인데 거기 프리츠 하버 연구실이 있어요. 네네. 이게 독일이 약간 그런 많이 2차 대전 이후에도 전범이라는 걸 청산을 하고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은 다 거쳤는데도 이 독가스 개발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츠 하버 연구소가 있다는 건 이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독가스 연구소 아니죠? 지금 아니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 화학과 화학공학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얼마 전에 책에서 봤는데 네. 저는 이제 화학자 입장에서는 독성을 갖는 물질이든 뭐든 만들고 연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학적인 그 설비를 만들어서 하는 게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발하려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대량 생산해서 살포를 하고 무분별하게 쓸 거다라면은 반전 시위 같은 걸 하겠죠. 약간의 원자폭탄도 만들었지만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평화운동 했던 것처럼 네. 개발과 적용은 구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군에서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면서 그러면 그냥 총알 있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우리 젊은이들 가게 놔둘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자기 국가랑 뭐 이런 집단, 내가 속한 집단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 무분별한 수탈이나 학살로 이어지면 당연히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겠지만 뭐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축구 경기 같은 것도 내가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정말 뭐 서포팅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 반대편 팀은 지금 7연패 중이니까 우리가 우리 편을 봐주자. 응원하지 말고 하자. 이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스포츠맨십보다 이 가족과 모든 게 걸려있는 전쟁이나 국가라는 게 걸리면 뒷일은 누가 평가하더라도 우선은 네, 저와 제 주변을 위해서 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되게 무거운 이렇게 흘러갈 얘기가 아니긴 했는데 흘러가야 됩니다. 당신 이게 무슨 이렇게 교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한 겁니까? 왜 그러냐면 데칼코마니 같지 않습니까?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1차 대전에 독가스를 얘기하면서 역시 독일 나쁜 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정작 독일이 나쁜 거는 2차 대전에서의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는 원인에서도 1차 대전의 벨사이 조약과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준 것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독가스 나쁜 놈이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기엔 그럼 뭐 기존의 무기로 뭐 총을 쏴서 죽였으면 괜찮냐? 기화폭탄을 쓰면 괜찮냐? 기화폭탄도 범위 무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겠지만 하버가 이제 프리츠 하버가 더 유명한 것들은 독가스를 만드는 사람이다도 있지만 그때 이제 그런 거에 불타는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 독일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류를 또 식량 문제로 고생하던 그 인류를 구원한 하버보시법의 좀 개발 화학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렵다. 어렵다. 아무리 우리 교수님이라도 근데 쉽게 교수님 1초 만에 만들죠.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대량 생산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평화 시위하면서 나는 이건 반댈세. 약간은 조금 이제 뭐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그만큼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네. 사실 이제 보는 분들이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 아인슈타인이 그 핵무기를 만드는데 만들어야 된다 서명을 했는가? 네. 내가 안 만들면
독일이 만들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힘을 실어주되 그걸 쓰라는 얘기는 또 아니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거 이제 우리가 폭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랜덤으로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택배가 배달이 네네. 돼서 그거를 뭐 열었더니 이렇게 아파. 막 무슨 연기 같은 게 나면서 뭐 이게 그게 실제 그랬던 분도 있고 그게 착각이었던 분도 있었던 걸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막 어지럽고 뭐 이렇게 막 그랬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생화학 뭐 그런 폭발물이라든지 화학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에게 보낸다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그거를 좀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못하죠. 제일 확실한 거는 내가 주문한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면은 그걸 함부로 열지 말아라. 네, 열지 않는 게 좋죠. 사실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 통장에 1억 원이 송금됐다고 써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또 바른 말씀만 하시니까 또 근데 1억이 입금되면 쓰고 싶지 않나? 일단 빼서 딴 통장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기다려야죠. 조금 잦아지기까지? 한두 달 가만히 기다려서 문제가 없으면 하늘이다 이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폭발물을 열지 않는 게 베스트겠지만 네. 그 애초에 그게 이렇게 우편으로 전달이 왜냐면은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내가 받는 사람이 나인 것도 아닌데 일단 왔어. 오는 게 가능한 건지가 저는 일단 궁금해요. 요즘 이제 편지를 안 쓰잖아요. 택배예요. 던져요. 그러니까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택배를? 그러니까 던진다는 게 이렇게 던지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툭! 이렇게 탁 하고 놓는다. 그런 데는 안 터지도록 하는 그런 폭발물. 가능할까? 또 사실 그 깜짝 상자처럼 열었을 때만 터지게 장치를 한다거나. 네. 왜냐면 여는 순간 우리가 그니 부비트랩 말한 것처럼 그쵸? 거기 걸려있던 클립이 예를 들어 탁 가면서 뭐 회로를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충격을 준다거나 이런 걸로 충분히 터질 수가 있겠죠. 주변은 부딪혀도 안 하게 할 수가 있고. 네.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런 사제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같은 것들은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항상 염두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거 뭔가 올 때마다 혹시 폭발물 아니야? 라고 신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수밖에 생기지 않죠. 그렇군요. 네. 교수님이라고 뾰족한 답이 있진 않다. 아무 방법이 없죠. 아마 뭐 폭발물 전문가도 택배 왔냐고 열었다 터질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내가 그 표적이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극한의 인간 불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매사 조심하며 살자. 그치. 적을 만들지 말자. 그렇죠. 네, 그런 답변 감사합니다. 맘 편히 사는 게 낫죠. 어차피 그것보다는 우리가 길 가다 차에 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현실을 행복하게.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다른 이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게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막 누가 알려지고 이러면 따라하고 그쵸. 모방 범죄 같은 게 생기니까. 근데 이제 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빼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착 하고 빼잖아요. 그때 그 빼는 그 마찰로 인해서 불이 붙고 활성화가 되게 하는 것들을 바른다든가. 예전에 이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화염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몰로토브 칵테일. 그런 경우에도 바깥에다가 라벨지에다가 뭘 적셔요. 어떤 것들을 설탕을 뭐 만들고 안에다가 황산을 넣고 이렇게 하면 깨지면 저절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불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따로 있으면 괜찮지만 합쳐지면서 불이 난다든가 마찰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에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갖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시간 지연도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없지만 해외 사례들 좀 보면 있다. 그리고 막 폭탄 테러들도 실제로 있기도 하고. 지금은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 공영방송에서 그 몰로토프 칵테일 제조법을 교육을 시켰어요. 사람들한테. 네, 각자 다 만들어서 지켜라. 알아서 우리 방어하고. 네, 그게 다 전단지랑 뭐 방송이랑 해서 보급이 될 정도라 사실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뭔가 그 위험한 무작위 테러나 이런 걸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화약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다루기가 어려워요. 만들고도. 근데 독은 쉽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원래 독이라는 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힘이 약한 사람들이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성 연쇄살인 자들이 많이 쓰는 게 독이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과거에는 지금은 좀 약간 바뀌고 있다 쳐도 원래는 주방에서 주로 일하는 게 여성이었잖아요. 과거 중세부터.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음료에 넣기가 쉬우니까
그게 노약자나 여성이 자기를 이제 물리적으로 더 강한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용됐던 게 독이라서 네. 독이 훨씬 더 우리가 우려할 만큼 위험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액상담배 이런 것도 니코틴이 들어있는데 네. 니코틴이 굉장히 강한 독성 물질이라서 그것도 먹거나 주사하면 바로 죽거든요. 거의 청산가리보다 살짝 못하거나 거의 그 정도로 극독성 물질 꼽으면 꼽힐 정도라서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편지 같은 것도 사실 손으로 뜯으면은 손에 뭐 사실 묻잖아요. 칼로 종이에 베이면서 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폭탄을 걱정하기보다는 약간 독성 독을. 물질이 왜냐면 지금 우리도 항상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발암 물질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라는 게 좀 더 우리에게 안 좋은 의미로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독이라서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쓰는 그러면 게 교수님 그 독에는 우리가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독은 들어오면은 우선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와요. 보통은 먹으면 구토가 구토나 계속 구역질이 나는 게 그걸 뱉어내려고 몸이 저절로 하는 거라 어떤 독이든 입으로 들어오면 몸은 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피부로 들어오면 열이 나거든요. 네. 그럼 무조건 119 불러 병원에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상한 걸 한 게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거네요. 뭐가 근데 이게 이상하다. 막 미열이 나고 감기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대표적으로 나오는 비슷한 게 식중독이라고 있잖아요. 네. 식중독은 우리가 흔히 막 토하고 배 아프고 체한 것 같으면 식중독 아닐까라 생각하지만 사실 식중독 굉장히 위험한 거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막 계속 토하고 이런 증상이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가면 이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살려주실 거니까 이걸 막 내가 어떻게든 막 이때 어떡하지 뭐 속 안 좋을 때 뭐 마시면 좋다더라 하고 찾아놓은 게 아니라 바로 민간요법 이런 거 뭐 네. 찾고 이럴 게 아니라 바로 장우리 교수님한테 병원으로. 막 이메일 보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절대 시간 안 없어, 되죠. 시간 없어. 빨리.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뭐든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진짜 공감을 했던 게 살면서 우리 폭탄 테러나 내 눈앞에서 뭐가 터지는 경험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꼭 동남아만 말하는 건 아닌데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 먹지 마라. 그 안에 독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기절시키는 독이든 그런 게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테러의 수단을 생각할 때 빵빵 터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화학이 무서운 거. 화약만이 아니다. 독도 화학이 화학이다. 무서운 게 아니라 아닌가? 그거 화학이 아닌가요? 무서운 게 아니라 화학은 네. 괜찮나요? 네, 폭발물과 독이 무서운 거지. 독은 화학이 아주 아니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독은 어떻게 화학이 조심하냐 안 여쭤봤더니 폭발은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치. 독은 119 가라. 의사에게 장애라. 폭발은 너무 답을- 빨리 일어나고 네. 독은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응급실에 가라. 네. 이렇게 좀 사실- 명쾌하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좀 속상하긴 해요. 근데 그쵸.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었고 그게 일본의 무서워. 사례들을 보니까 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큰일 났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것들, 테러 같은 것들도 이제 네.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폭발물이 아까 둔감한 걸 말씀하셨어요. C4 같은 경우는 둔감하고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이제 폭탄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 뭐 커다란 무슨 항구가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켰다 이런 게 다 질산암모늄이라고 하는 그 비료예요, 비료로 비료? 쌓아놨다가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안 터져요. 질산암모늄은 어떻게 해도 안 터져요. 응? 이게 정말 많이 쌓여요. 저기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럴까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양이 쌓여 있을 때 이런 그런 문제가 가끔 생기더라. 혹은 분진이 됐는지 화재가 발생해서 그게 점점 크게 터지는지 그런 둔감한 게 있는가 하면 진짜 예민한 게 있다면서요.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다이너마이트의 개발이 그 니트로글리세린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다. 뭐, 깃털로도 터진다. 뭐 흔한 말로 진짜 모기가 앉기만 해도 뭐 터진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물질들이 있긴 하고요. 네. 근데 니트로글리세린 사실 그 정도로 위험하진 않은데 약간 그래요? 그 위인전에서 과장이 좀 된 거고 그때 말했던 충격이라는 거는 이 배를 갖고 옮기니까 이렇게 짐이 쿠룩쿠룩 약 쏠리면서 네네. 기충돌을 진짜 짐끼리 쾅쾅 부딪히면서 터진 거라서 네네. 이게 막 진짜 막 들고 가다 터지고 이런 일은 없던 물질이었고요. 근데 그래도 니트로글리세린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베이루트 그것도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옆에서 용접하다가 네. 불티가 날려가지고 터진 거고 그게 2,750톤을 쌓아놨대요. 그 많죠. 화학물질. 어마어마한 양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때 아파트가 7만 개 정도가
날아갈 예, 정도로. 그랬다고 해서 그건 엄청 거대한 사건이었고 네. 물질 중에서는 그 우리가 흔히 질산이라 불리는 그 구조가 네. 폭발성을 갖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많이 붙으면 많이 붙어서 잘 터져요. 질산기가. 네. 그리고 질소가 우리 질소는 되게 안정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공기 그 과자 사면 질소가 꽉 차 있으니까. 네. 질소를 사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물질을 만들 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높아서 타거나 터질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열을 내거나 혹은 질소도 기체인 것처럼 기체가 많이 생기면서 확 팽창하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아자이드라는 이름이 비슷한 게 세 개 붙은 물질이 있는데 아자이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질소 14개랑 탄소 2개인가로 돼 있는 물질이에요. 아지도 아자이드예요. 네. 이름이. 네. 아지도 아자이드. 헷갈리는데 갑자기 아지도 아자이드. 근데 이거가 이제 엄청 잘 터져서 그냥 탁 치거나 놓기만 해도 터질 정도. 근데 그렇게 이것보다 이제 진짜 모기가 앉아 터진다는 물질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네. 취급을 못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고. 그리고 아마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제가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여기 보면 그 저거밖에 쳐들어가서 못하나 싶은 생각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아니죠.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감명 깊게 보셨어요? 네, 아,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 나도 하려면 하는데. 그렇지. 거기에 나오는 과정이 정말 완벽하게 검증이 된. 아 그래요? 네. 그걸 왜냐면 실화를 그게 바탕으로 검증이 했으니까. 된 걸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자문을 할 거 아니에요, 드라마 만들 네. 때. 그게 미국 화학회장이 직접 자문을 다 해가지고 보면서도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가 유튜브에서 경고를 먹은 적이 아, 진짜로? 예를 리얼리티 들면 100%. 어떤 부분이요? 뭐 사막에서 뭐 한다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저 있을 감기약 갖고 마약 만드는 걸 다 알려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제재. 유튜브 측에서 이거는 왜냐면 충분히 모방할 수 있는 너무 네. 간단한 방법이 근데 드라마에 나왔기 때문에 네. 방심을 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수도에 패드린 진짜 콩을 딱 멈추게 하는 너무 좋은 약인데 이제 살 수 없게 됐어요. 안 팔자고 이제 네. 저거 어쩔 수가 사서 없습니다. 만들기 쉽기 때문에 예. 쉬워서. 그 얘기는 들었어요. 심지어 놀란 게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전문가랑 다른 사람들조차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인터넷에서 하면 한 고등학생 화학 정도 지식이면 그러니까 층도 높게 못 만들고 원리도 모르지만 따라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화학이랑 제일 비슷한 게 요리예요. 어. 재료들 넣고 레시피만 열을 가하고 있다면? 뭐 끓일 수도 있고 구울 수도 있고 찔 수도 있고 해서 모든 과정이나 도구가 요리랑 화학이 되게 비슷해요. 맞네. 그래서 요새는 막 분자 요리라 그래서 막 네네. 과학적 그것들. 기술을 쓴 그런 비싼 요리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리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은 뭐 파라는 방법대로 넣어서 한다? 그러면 화학 실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백종원 쌤이 막 이렇게 하면 참 쉽죠 이러면 이제 갑자기 뭐 어린 학생들이 나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함부로 또 이렇게 안 알려주면 된다. 네. 아무튼 그 말이 샜는데 저희가 네네네. 그 드라마에서도 그 풀민산 수은이나 풀민산 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던져서 네, 건물을 날려버려요 소개를. 네. 근데 이거는 약간 허구인 게 그 물질 풀민산 은이라는 게 정말로 불안정해서 좀 커지면은 자기 무게 때문에 터져요. 이렇게 자기 무게가 이 바닥을 누르는 힘을 못 견디고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 콩알탄은 조그맣게 하는 거죠. 이 모아서 이만하게 한다고 크게 터진 게 아니라 그럼 모으다 보면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 무게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거는 왜 불안정이 근데 많죠. 검증이 안 됐을까요? 드라마 내에서? 그건 이제 드라마적인 장치인 거죠. 왜냐면 그게 적어도 건물이 터지는 장면 나와야 뭔가 오 하고 그렇죠. 보는데 퐁 하고 터져버리면 이제 맥락이 끊기기 확 하고 때문에. 던졌는데 딱 한 소리가 났어. 그것만 그렇다고 드라마적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네네. 컨셉이 약간 그렇죠. 가정에서 화학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간해수 그렇죠. 고검이니까. 약간 드라마적인 허용. 그럼 보면서 저게 저거구나라는 것들은 그렇죠. 교수님 보셨다. 네, 항상 재료를 꼭 보여주더라고요. 뭘 했다, 뭐 했다 그런 맞아, 것들. 맞아. 그게 작가분들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야 좀 약간 전문성이 있어 보이니까 전문성 있어 봤을 보이고 때. 실제로 가짜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 굳이 일부러 그걸 약간 쓰는 왜곡한 것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인 같은 것도 네. 드라마 초반에 정린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독가스랑 불을 일으켜서 그 동네 갱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그건 안 돼요. 정린은. 그럴 거면은 뜨거운 물에 성냥 넣으면 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백린을 넣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 정린으로는 그건 약간의 약간 너무 그 위험하고 허구. 하니까 네. 일부러. 네네.
자,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위험한 게 있다라는 게 드라마에서 드러났다는 건데 네. 사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당시에 압력밥솥 실수에서 되게 화제가 됐어요. 오. 네,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흑색 화약을 놔두면 그냥 탑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니트로셀룰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밀폐된 곳에 넣으면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FBI라든가 이제 폭발 과정을 추후에 설명을 할 때 이런 거를 다 말을 안 한대요. 모방 범죄의 그렇죠.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야기하는 네. 가운데 지금 교수님이 계속 이제 너무 근질근질한데 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긴 있는 거죠. 이제 교육적인 수준 혹은 이제 화학의 흥미를 느끼는 선에서 의외로 폭발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뭐 일상에 있는 거로도 가능하다. 뭐 맥가이버는 다 하던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상 속 폭탄 만드는 법.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폭발의 그 질산이라는 구조가 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 터진댔잖아요. 네. 질산을 넣는 건 그냥 강한 산 종류인 진짜 질산이라는 액체랑 황산만 있으면 어디든 붙일 수 있어요. 그거 두 개를 섞은 거에다가 뭐 종이나 솜이나 이런 걸 넣으면 그게 아까 말한 나이트로셀룰로스 마법할 때 쓰는 마술할 때 쓰고 하는 거라서 네. 그것만 있으면은 우선 뭐든지 폭발물로 만들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뭐 TNT 비슷한 그런 것도 다 뭐 아스피린 같은 그런 거 정제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제가 TNT도 니트로기가 3개 있죠. 그래서 트리니트로 톨루엔이죠. 네, 그 아스피린을 할 수 있는 건 그 트리나이트로 페놀이라고. 페놀. 네, 그 조금 다른 거의 그것도 3개 들어있는 건데. 여튼 이걸 뭐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찾아보게 된 게 그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 나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뭘까? 화학자로서.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항상 최악을 상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비가 천굴할 때. 좀비보다 더한 그 세계가 멸망한 거예요. 이제. 어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가 네.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니 F세요? 네. 네. 거기까지 갔단 말이야?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다가 포스트 아포칼립스까지. 그렇죠. 왜냐면 그때가 되면 막 사냥 잘하는 사람, 농사 짓는 그렇지. 사람 이렇게 다 자기만의 전문 기술이 있어야 그렇죠. 집단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공부만 하고 화학만 한 사람이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다 시약도 사고 분석도 장비로 하고 하니까 그래 좀 이 원초적인 그 고전적인 화학 기술을 익혀놔야 내가 그때 가서 살아남을 수 예, 있겠다. 약간 그 매드맥스처럼 막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막 마트에 내가 버려진 곳이 도시다. 그러면 어디에서 뭘 가져와서 뭘 추출하고 해가지고 결국 모든 건 폭발물, 약 이걸 만들면 제가 이제 그 강력한 권력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화학과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기만만 안 오면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할 뿐. SF 작가 아니고요. 네. 음악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런 세상에 오면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왜냐면 제일 쓸모없는 게 저 같은 어떤 연예인이라는 직업군이 아닐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여신이시잖아요. 재밌게 뭘 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 되면. 그쵸? 지금부터 화학 공부를 하시면 이제 가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폭발이랑 폭탄 뭐 화학, 화를 그런 만들고. 쪽으로 조금 기술을 배워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중학교 때까지 했었으나 그 이후에 그만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뭘 하냐면 지금 되게 공감관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가치 있는 극소량을 갖고 뭔가 분석하고 알아내는 그런 기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상상해 보거든요. 내가 시간 여행을 가서 옛날에 원시인 시대로 돌아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말하면 믿지도 않아. 야, 사실은 미래에 이런 거고, 아니, 미래도 아니야. 그냥 예를 들면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라고 해도 안 믿을 걸 아무도.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조선시대만 가도 만약에 지금 이 옷 입고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설명을 해. 지금 미래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아무도 안 믿어. 뭐야 너 당신. 그치. 어디서 날아와서 본장부터 이상한 맞고 옷 시작하는 입고 거죠. 있고 이 뭐야 이렇게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거 당장. 그렇지. 뭐라도 하나 내가 보여줘야 되거든. 내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가서 뭘 할 거냐. 자, 지난 황산과 지난 질산을 갖다 주십시오. 그게 뭔데?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폭발물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렇지. 뻥. 아니면 인을 주십시오. 인도 없어. 황을 주십시오. 황은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황을 갖고요. 황을 불에 태우면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 다 얻으면 있지, 돼요. 있지. 모든 건 다 지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던 건 그런 거였어요. 조난당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강가에 가라 하잖아요, 물 때문에. 네. 근데 강가에 가면 물 말고도 버드나무가 어. 물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식물이라 항상 강가 쪽에 있어요. 어. 네. 버드나무 껍질 가지고 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스피린. 네, 아스피린 종류나 아니면 그 파스 바르는 그런 그것도 다 버드나무 물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갈아서 그냥 우리가 녹차 끓이듯이 네. 버드나무 속껍질만 물에 넣고 끓여도 그게 진통 해열 효과가 있는 차가 오.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것저것. 요거는 정말 그 시대가 됐을 때 좀 유용할 지식.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소나무에서 막 테르펜 뽑아 횃불 만들고 야. 이런 것들 생존을 위해 생존형 이 실전 화학. 근데 왠지 지금 세계가 멸망할 거라고 지금 거의 확신하는 사람의. 그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안 될 것 같은 게 이 법에나 유해 도서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청소년 유해 도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개가 원래 아스피린이나 그런 성분들이 그 버드나무에서 수액에서 네.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테르핀류 같은 거는 어쨌든 송진과 그 수액이잖아요. 왠지 얘기하면 야 다 알아. 이 조선에도 그거 말고 교수님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게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현대에만 알려진. 응. 그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어떤 증거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미래에서 왔다는 증인이요? 응.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 거기 한번 있는 재료들로 그리고 그걸 뭐 되게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뚝딱, 대단한 걸 갖다 뚝딱해서 주면 내가 보여줘야 만들어 돼. 드릴게 하면 안 되고. 그쵸. 이 자리에서 네가 미래에서 온 인간이란 걸 증명해봐라. 못 하겠는데? 차라리 때리세요. 네. 자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다음 다음은 회차 때 또 내용 생각이 고민해봐야겠어요. 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라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봐서 그러니까요. 주는 입장이다가 야,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또 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 한번 교수님과 함께 보내봤는데 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해보고 또 다음 주에 또 교수님과 함께 네. 또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나갈 거니까요. 기대 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 화학에 죽고 화학에 사는 남자 유튜브 화학의 장홍재 교수님과 함께. 이거 발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한번 해주신다면요. 원어 발음. 저는 화학이라 비슷하네. 비슷하네. 네. 네네. 화학의 장홍재 교수님과 함께 폭탄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제 흥미롭지만 무겁기도 하고 네. 하지만 우리 원리 위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귀가 쫑긋한 10대가 있다면 위험한 거죠? 위험하진 않죠. 흥미를 갖게 되면 흥미 시작해서 자체는 좋은 거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학은 위험하지 않다. 정말 재밌는 분야니까 관심을 갖고 해보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삶에 도움이 된다. 정말 실용적인 어떤 학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파이팅!